네, 우리 지역 뉴스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문영철 기자와 2주 연속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고정이 되신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까요? 네. 우리 지역 지난주 코로나19 현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럴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모두 4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 여수가 25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요. 순천이 15명, 광양 7명, 그리고 고흥 2명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네. 그 전주에 발생한 확진자가 115명이었으니까 약 60% 정도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렇게 확진자가 감소하고 또 대규모 집단 감염도 일단은 잠잠한 상태를 보이면서 전남 동부권 4개 시군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여수에서는 가족 간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초중 고등학생들까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고요. 또 특히 가정과 직장, 식당 등 생활 속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이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 또 조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관련해서 지역 간의 불화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우리 지역에 있는 공기업이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난해 말부터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또 뉴스로도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 박람회가 열린 지 10년 가까이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수 지역에서는 새로운 공공개발 방식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춰 주철현 의원도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박람회장 개발을 위해서 최근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광양 지역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이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수 지역 안에서도 합의가 좀 요원한 상태이긴 한데 일단 광양 지역에서 반발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거든요. 왜 반발하는지 짚어주실까요? 우선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이 여수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특별법 개정안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특별법 3조를 보면 사후 활용을 수행하는 기관이 여수세계 박람회 재단으로 돼 있는데 네. 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항만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는데요. 이 항만공사법 제8조를 보면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에 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은 박람회 사후 활용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면서 이 국회가 하루빨리 이 법안들을 논의해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반면 광양시 의회는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역할은 이 항만을 개발하고 또 물동량을 창출해서 여수광양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지 박람회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특히 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개발하게 되면 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텐데 이렇게 되면 자칫 항만공사의 재무 안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에 대해 여수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을 내고 이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단순히 이 광양 지역의 공기업이 아니고 또 항만과 박람회장을 연계 개발하면 여수 광양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네,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는 갑니다만 내년 되면 여수 세계박람회가 된 지 한 10년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역 갈등만 깊어지다가는 또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이면 여수세계 박람회가 열린 지 이제 10년을 맞게 되는데요. 용역결과 이 항만공사의 재무 상태나 또 재정 능력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박람회장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고 또 공공성과 수익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여수와 광양 지역의 갈등이 결국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3월 개최된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해수부는 이 지역 간의 이견이 없어야 기재부와의 협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며 지역의 여론을 하나로 모아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상태인데요. 이 특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특별법 개정을 포함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전라남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여수와 광양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우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공공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들도 합의된 이야기를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 국회의원들 간에도 약간씩 좀 생각이 그렇죠. 다른 상황이죠. 예.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진척이 되는 상황들을 보고 추후 업데이트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천으로 좀 가보면요. 순천만 가든마켓 관련해서도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순천시 집행부와 의회 간의 대립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 순천시의 역점 산업이죠. 이 정원 산업 육성을 위한 가든마켓이 이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현재 건립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최근 순천시가 이 가든마켓을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겠다면서 시의회에 출자금 1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가 출자한 10억 원 그리고 민간 주주들이 출자한 10억 원 이렇게 20억 원으로 이 가든마켓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에 대해 시의회가 예산안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이 가든마켓 주식회사 출범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산 이야기를 더 해보기 전에 우선 이 가든마켓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걸 하는 기관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네. 있으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원과 관련된 모든 것, 예를 들어 나무와 화초 같은 화훼류, 또 화분과 삭같이 정원을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자재를 종합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또 단순히 유형의 물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네. 이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농가들이 생산하는 화훼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또 농가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것도 이 가든마켓의 주요 역할인데요. 이 오는 8월쯤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또 9월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네. 이 가든마켓이 건립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도 중요한데요. 이 시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공무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인력이 주기적으로 순환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순천시는 이 가든마켓을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초기 3년 동안은 적자가 발생하지만 이후에는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 자립 경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순천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원 관련해서 뭔 종합센터 같은 그런 걸 좀 만든다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반대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정원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순천시이기 때문에 뭐 도시의 이미지와도 취지가 또 맞는 잘 사업 같아 맞고. 보이고 화훼 농가에도 도움이 될 테고 순천시 의회에서는 왜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당초 목표대로 오는 10월부터 이 가든마켓 주식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순천시는 이 근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최근에 시의회에 10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시의회 입장에서는 이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인을 해줄 수 없고 결국 순천시가 요구한 출자금 10억 원도 이 삭감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의도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다는 게 지금 순천시 의회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이 문제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우선 순천시는 오는 10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가든마켓 주식회사를 출범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중간에 설립 부지가 변경이 되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됐고요. 이 때문에 과거에 8억 원 정도의 국비까지 반납했던 상태라서 더 이상 출범 시기를 미룰 수 없기 때문인데요. 네. 순천시는 의회가 다음 달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이 관련 조례안과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의회는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운영이 잘 되면 좋겠지만 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현재 정원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작용 등은 없는지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순천시 의회가 가든마켓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시의회도 출자금 10억 원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출범을 위해서는 남은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한 상황인데 우선 순천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조만간 이 간담회를 갖고 가든마켓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네. 순천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꼼꼼하게 또 챙겨보실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주목해볼 만한 뉴스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 공급 부족으로 중단됐던 이 고령자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다시 재개되고 있는데요. 네. 이 우리 지역의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광양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이죠. 이 매실 수확이 현재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 농사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들도 많고 또 농가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올해 작황 그리고 가격은 어떤지 뉴스 데스크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문영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